췌장이 지치는 식사인지, 췌장이 편안한 식사인지 이것을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내 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식사 패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는 한 끼만 굶어도 공복감이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탄수화물로 인한 그 혈당 조절이 혈당 스파이크가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한 끼만 굶어도 당 조절이 안 돼서 굉장한 공복감을 느낍니다. 또 식사를 했는데도 금세 또 허기가 지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 대사가 일정한 그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식사 후 혈당이 훅 떨어지면서 공복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요즘 뭐 당 떨어졌어 하면서 당 보충하자 이런 말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당에 대해서 예민하게 몸이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췌장 건강에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무기력증이나 피곤함이 계속되는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당 조절이 원만하게 될 때는 피로감이 심하거나 또 체력이 확 떨어져서 몸이 무기력해지는 증상은 별로 없습니다. 당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몸에서 상처가 났을 때 쉽게 상처가 잘 회복이 안 된다거나 또 쉽게 멍이 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역시 당 조절이 안 되거나 췌장 건강에 뭔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췌장은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소화 효소를 분비합니다. 췌장에 샘깔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소화 효소를 췌장액을 분비합니다. 이 췌장액 속에는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결국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 에너지원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밀라제 하면 치매에 있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역시 췌장에서도 한 번 더 분비가 되고요. 밥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또는 지방 성분이 있는 모든 음식에 있어서 췌장에서 다 소화효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호르몬이라는 것은 당 조절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각각 췌장의 베타세포와 알파세포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고 있는데요.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없으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는 말은 필요한 당분을 우리 온몸의 세포에 영양소로 잘 보내주는 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화 효소에도 역시 췌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가 영양소를 얻고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잖아요. 이 모든 기능들에 있어서 췌장 건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췌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방금 말씀드린 이 소화에 관련된 부분과 혈당 조절에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혈당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니까 혈당이 확 상승한다거나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소화도 잘 되지 않죠. 췌장이 심각하게 염증이나 암이나 췌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소화 효소 분비가 잘 되지 않겠죠. 소화 불량에도 문제가 있고 또 소화가 계속 안 되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일단 입맛도 사라지게 되고 식욕부진으로 옵니다. 먹지 못하니까 체중도 훨씬 떨어지게 되고 이게 더 심각해지면 황달이 오기도 하고 또 지방 소화가 안 됐을 때 일어나는 회색 대변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일단 식사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일단 상복부 통증이나 복부 통증이나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췌장의 위치상 복부와 등까지도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췌장이 아플 때 일어난 이 증상들을 미리미리 꼭 잘 체크를 하셔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췌장 건강을 위협하는 최악의 밥상은 어떤 밥상인가요? 췌장에 하는 역할을 보면 일단 소화효소 분비 그리고 혈당 호르몬이 나오는 두 가지 역할을 볼 때 이것을 위협하는 식사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과 당분은
우리 몸에 아주 비상 상태를 일으킵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에는 밥, 빵, 면, 떡 너무 좋아하잖아요. 밥을 먹어야, 꼭 쌀밥 같은 이런 스타일을 먹어야 식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초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국 영양학회에서는 하루 130g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도록 권고하는데요. 삼시세끼 모두 다 쌀밥을 먹었다 이럴 경우에도 초과하기가 쉬운 양입니다. 그런데 밥만 먹지 않죠. 우리가 식후에 과자도 먹을 수 있고 빵도 먹을 수 있고 또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음료수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늘 당분이 초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과 당분이 일어나는 우리의 밥상과 또 후식, 디저트 이것이 췌장을 굉장히 위협하는 우리 밥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덜 소화시키는 물에 젖은 식사법입니다. 물에 젖은 식사, 한국인들의 거의 주식으로 많이 먹고 있는 이제 국과 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국과 찌개가 있을 때는 밥을 많이 씹지 않습니다. 몇 번 씹다가 이제 국물 훅 마시면 같이 입에서 위장으로 싹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침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를 덜 사용하게 됩니다. 덜 씹었다고 해서 소화가 다 안 되진 않죠. 침에 있는 아밀라제가 없어도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아밀라제가 한 번 더 탄수화물을 소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젖은 식사법, 국이나 찌개류를 많이 먹을 때는 덜 씹는 습관 때문에 췌장이 더 많은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국이나 찌개 요리를 먹는다 하더라도 좀 먼저 국물을 드시고 밥을 드실 때는 50번 정도 꼭꼭 씹어서 침을 충분히 활용하면 췌장이 그렇게 혹사당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덜 씹은 탄수화물, 밥 종류, 또 라면, 국수 이런 면 종류 음식을 국물과 함께 많이 드시다 보면 췌장이 늘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에게도 국물 요리를 일단 제외하고 드시라고 할 때 훨씬 더 속이 편하다, 소화가 잘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물에 젖은 식사로 많은 분들이 또 선식, 생식, 시리얼을 우유나 두유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많이 드시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물에 젖은 식사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선식이 몸에 좋다라고 해서 많이 드시지만 사실 선식의 대부분의 구성 성분들이 곡물입니다. 곡물은 췌장의 소화 효소로 소화시키는 것보다 침에 있는 소화 효소로 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췌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식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식을 드신다 하더라도 물을 적게 넣어서 최대한 침을 이용해서 소화시키는 방법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잡하게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많이 먹는 식사입니다. 딱 떠오르는 게 뷔페 식사가 있죠. 뷔페에 가면 밥도 있고 고기도 있고 빵, 샐러드, 과일, 해산물 요리 다양한 이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많이 먹게 되는 식사인데요. 또 식후에도 디저트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소화의 원리상 완벽하게 한 번에 소화시키는 만능 소화효소가 없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우리 몸은 어떻게든 소화를 시키려고 췌장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게 되죠. 탄단지의 소화 효소를 다 췌장이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췌장은 과식을 하고 다양하게 음식이 많이 들어오면 굉장히 과부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많이 먹는 식사도 좋은 식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강의할 때도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골고루 잘 먹으면 골고루 병 잘 걸린다. 소식을 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골고루 다양하게 많이 드실 경우에는 사실 다양한 우리 몸의 질환들을 더 유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의 식사가 대부분의 요리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볶고 찌고 끓이고 익힌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밥도 이미 이제 익은 거고 모든 반찬들 또 국이나 찌개도 다 익은 거를 먹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만약에 신선한 음식을 먹는다면 신선한 음식 안에 담긴 효소들이 소화 효소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몸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음식 자체에 다 열을 이용해서 익히고 볶고 찐 그런 음식들은 소화효소가 다 이거를 소화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우리 몸에 소화효소를 많이 낭비하는 식사가 됩니다. 그래서 과식하고
뷔페를 갔다 오고 나면 소화하느라고 굉장히 몸이 힘들잖아요. 소화 효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가열과 조리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식사 문화가 또 췌장을 힘들게 하는 식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통계적으로 소나 양이나 말 그리고 원숭이, 사람의 이 췌장을 비교했을 때 사람은 다른 동물 대비 2배에서 7배까지도 췌장이 더 비대한 상태로 통계가 나옵니다. 동물들은 요리를 많이 안 하고 그냥 먹잖아요. 자연 상태 그대로 최대한 먹기 때문에 췌장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늘 익힌 음식을 주로 먹기 때문에 췌장이 일을 많이 해서 비대해진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인의 이 주식이 밥과 양념으로 만들어진 반찬들을 먹다 보니까 양념이 강한 음식을 먹을 경우에도 췌장이 지치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양념이 강한 음식이라 한다면 짜게 만든 반찬들 있죠. 또 아구찜이나 간장게장이나 양념게장 같이 밥을 많이 먹게 만드는 밥도둑 반찬들이 있습니다. 물론 편식을 해서 밥의 양이 너무 적은 아이들에게는 밥도둑이 필요하지만 성인들은 굳이 밥도둑 반찬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밥을 오히려 많이 먹을수록 탄수화물의 양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췌장이 역시 계속 일을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념이 강한 음식, 또 양념을 달고 짜게 해서 단짠단짠으로 인한 식사를 과식하게 만드는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 실험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평상시에는 양념하지 않은 찐 감자를 2개 정도 먹던 원숭이가 버터와 꿀을 발라줬을 때 3배, 4배 이상 많이 과식하게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사람도 역시 그냥 음식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맛만 먹으면 과식하기 어렵거든요. 과일이나 채소를 그냥 자연 그대로 먹을 때는 과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치킨이나 햄버거를 먹을 때 꼭 콜라나 다른 음료수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양념이 골고루 섞일수록 더 과식하게 되고 또 다른 그것을 희석하기 위한 또 다른 음식들을 또 계속 먹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념을 너무 많이 한 음식, 단짠단짠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섞었을 때, 그럴 때도 역시 췌장은 과부하를 겪게 됩니다. 췌장 문제가 심각해지면 일어나는 질환들은 무엇이 있나요? 췌장이 일단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이제 소화와 혈당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당뇨 전 단계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손상되는 이 췌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점점 염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활성산소도 많이 발생을 하면서 정상적인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할 때는 염증이 계속 유발이 되거든요. 손가락을 많이 쓰다 보면 손가락 염증이 생기고, 관절을 많이 쓰다 보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유발로 인해서 췌장에서도 계속적으로 호르몬도 만들고 소화효소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에 이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췌장 세포들이 굉장히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염증으로 발전하면 이제 췌장염으로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췌장염은 급성으로 오기도 하고 만성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성, 만성 췌장염이 왔다가, 급성일 경우에는 사실 금방 해결이 돼서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만성적으로 이어질 때는 췌장 손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성 췌장염은 이 염증이 또 오래되면 혹이 생기기도 하면서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 조절로 인해서 당뇨 전 단계나 당뇨 문제, 이런 문제가 왔다가 이제 췌장염으로 인해서 췌장암까지도 가게 될 수 있죠. 그 과정 중에는 이제 소화불량이라는 과정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몸이 되는 거죠. 체력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먹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 이제 면역 쪽에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복부 통증이나 등의 통증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아프다는 것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고 활동하는 모든 게 매우 그냥 친숙하게 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굉장히 이제 불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불편함이 있을 때 해결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참고 또 참아서 만성으로 이어졌을 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차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췌장암의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 췌장암의 가장 많은 발병 원인은 현재 췌장암 환자의 약 25에서 30%가 흡연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핀다고 다 췌장암에 걸린다, 이거는 아니라는 걸 잘 아시겠죠? 하지만 담배 속 발암 물질이 췌장에 염증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유도한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췌장암의 발병 비율은 2배에서 3배 더 높은 통계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만과 대사증후군입니다. 비만과 대사증후군 사실 다 연결된 말이죠. 같은 말인데 일단 복부 비만이 있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어떻게든 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췌장이 계속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고지방, 고당질, 고단백 식사가 만성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암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과음으로 인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음을 한다는 거는 이제 술은 몸에서 불필요한 화학 물질이 있잖아요. 이것을 세독하기 위해서 간에서 그리고 췌장에서 계속 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당연히 몸에서 불필요한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성 췌장염의 원인이 바로 지속적인 음주, 과음이 되겠습니다. 만성 췌장염 상태를 또 계속 오랫동안 두는 것도 이제 염증이 계속 발전이 되면 암이 되기 때문에 췌장암의 원인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당뇨병도 오래 지속을 시키면 안 됩니다. 췌장암 환자들의 90%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 상태다, 그러면은 췌장의 건강이 계속 위협을 받고 있다를 반드시 인지하셔서 췌장암을 예방하는 꼭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병 상태에서 또는 당뇨 전 단계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이 혈당만 조절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혈당만 떨어지면 아무 문제 없겠지 라고 단편적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 자체가 아니고 우리 몸의 소화 과정으로 인해서 췌장이 지치는 식사인지 췌장이 편안한 식사인지 이것을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단순히 혈당 그 수치에만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합성 가공식품인지 초가공식품인지 자연의 음식인지 이것을 꼭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췌장암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나의 식이 습관이 췌장을 매우 지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평상시 식이 습관이 소화가 너무 항상 뭔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음식만 소화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다, 그 전조 증상을 보여줄 때 반드시 관리를 하셔서 암까지 꼭 이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췌장암의 전조 증상, 어떤 것이 있을까요? 췌장암의 전조 증상으로는 복부와 등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췌장의 위치가 복부와 이 등에도 가깝기 때문에 명치 부위의 통증이 계속 있을 때, 이것이 등으로 퍼져나갈 때, 이럴 때는 췌장의 건강을 좀 의심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식사 후와 밤에 그 통증이 더 커집니다. 식사만 하면 또는 식사 중간에도 굉장히 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 췌장 건강을 꼭 체크해 보시고 등의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췌장의 위치가 등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일어날 때도 암의 전조 증상이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식욕이 여전히 있는데 갑작스럽게 또는 계속 지속적으로 체중이 줄어들 때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체중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흡수가 돼서 내 몸에 영양소로 피와 살로 잘 전환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소화효소가 안 만들어질 때도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가 일어날 때. 세 번째는 지방이 소화되지 않아서 변에 기름기가 있거나 묽은 변, 지방변이 나올 때입니다. 췌장의 소화효소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지방의 소화효소도 역시 췌장이 만들어냅니다. 췌장암 상태에서는 췌장이 잘 소화효소를 못 만들잖아요. 특히 지방의 소화효소 리파제는 췌장에서만 만들기 때문에 지방 소화가 특히 더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변이 있을 때
묽은 변이 나올 때, 지방이 뜬 이런 모습이 있을 때는 췌장암의 전조 증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연관지어서 계속 이제 소화불량이 상태가 오래될 때, 약간만 먹어도 더부러 갈 때, 또 구역질이나 속쓰림이 많을 때, 잦은 가스나 복부 팽만감이 있을 때 역시 췌장암의 전조 증상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황달 증세도 췌장암의 전조 증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췌장의 이 머리 쪽이 암이 생기면 담관을 막아버립니다. 담즙이 흘러가는 통로가 막혀서 황달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이 너무 진하게 나온다거나 대변이 회색으로 변하는 모습까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문제, 식욕 부진의 문제, 통증 문제, 또 황달, 지방변 이런 증상들이 췌장암의 전조 증상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튀김류와 튀긴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가장 심각하게 이 췌장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고기를 튀기면서 나오는 여러 당독소, 발암 물질들이 소화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튀김 자체에도 이 튀김 옷을 많이 입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함께 튀김에 사용되는 이 기름이 산화된 기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많고 산화된 기름까지 있기 때문에 탄단지가 모두 다 있죠. 근데 이 탄단지의 형태가 건강한 탄단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튀겨지고 산화되면서 이 탄단지가 독성이 가득한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튀긴 음식과 튀긴 고기를 많이 먹는 식사법, 이것은 췌장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과식하는 습관도 같이 더불어서 문제가 되고요. 정제 탄수화물을 또 너무 많이 먹을 때도 역시 췌장의 건강을 빠르게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병든 췌장을 살려내는 식사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췌장을 공격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가장 순수한 자연의 음식을 먹자입니다. 음식은 순수한 자연의 형태가 있고 우리는 굉장히 이 문명의 식품업이 굉장히 발달된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가공된 음식이 너무 많죠. 그래서 마트에서 포장되어서 나오는 음식, 편의점 음식, 즉석 음식들, 또 초가공식품들, 이런 음식들은 굉장히 많이 섞여 있고 소화 효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자연의 순수한 음식은 그 성분 자체가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을 공급해 주면서 효소도 주면서 또 소화시키는 데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동물을 생각할 때 복잡하게 요리 많이 한 거 안 주잖아요. 또 야생동물도 단순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연식 식사가 가장 췌장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끼 식사를 제가 늘 강조하는 과일 식사를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가 먹는 그런 과일들을 사람이 먹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순수하죠. 또 굉장히 단순하죠. 췌장을 굉장히 쉬게 해줍니다. 한 끼 과일 식사, 익힌 채소 정도 곁들이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순수한 자연식이 췌장에 아주 도움이 되는 식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단순한 식사입니다. 우리는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 때문에 한 번에 먹을 때 최소 한 6, 7가지, 거의 10가지 이상 좀 먹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골고루 잘 먹어라는 몸에 흡수된, 세포에 흡수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잘 먹으면 소화 불량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제 환자들의 경우도 많은 분들, 암 환자분들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일단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 생각 때문에 한 번에 막 5개, 6개, 7개 이렇게 종류를 매우 많이 드세요. 절대 골고루 많은 다양하게 먹는 식사는 췌장을 필요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할수록 췌장은 다양한 소화효소를 동시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지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단순한 식사가 훨씬 더 좋다입니다. 예를 들면 밥을 드실 때도 밥과 그냥 쌈채소 한두 종류면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밥과 해조류 한두 종류, 이것도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쁠 때 고구마 하나를 드셔도 되고요. 바나나 하나를 드셔도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정말 이 소화기관이 약하고 췌장이 약한 분들은 한 종류만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단순하게 밥과 한 종류의 반찬 정도. 이렇게 소화기관이 약할 때는 췌장 보호를 위해서 단순한 구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음식, 효소가 많은 식사입니다. 자연의 음식과 이제 비슷할 수 있지만 일단 효소가 많은 식사는 췌장에게 훨씬 더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러면 익힌 생선과 날것 생선을 비교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익혔다는 것 자체가 익힌 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효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날 생선의 경우에는 그 날 것이 가지고 있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익혔을 때보다는 우리 몸에 소화 효소가 덜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슨 날 생선에 있는 기생충 어쩌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네, 효소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익힌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 식사 중에 일단 신선한 음식을 꼭 하나는 곁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한 종류 또 두 종류만 드시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꼭 살아있는 음식을 꼭 하나 곁들여서 또는 밥을 예로 든다고 할 때도 고구마를 좀 같이 드시고 밥을 드시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과일을 한 접시 드시고 밥을 드시는 것 이것도 효소의 양을 늘리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도 바쁠 때는 과일 하나만 먹거나 또 밥도 쉽게 잘 소화가 되는 볶음 곡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사를 그냥 단순하게 먹습니다. 전혀 식곤증도 없고 에너지가 그렇게 떨어지는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쓸 때 훨씬 지치거든요. 그래서 식사할 때 식사에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꼭 섭취하자. 그게 식사 한 끼에 들어가도 좋고 하루 중 한 끼나 두 끼는 효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건강한 췌장을 만드는 습관 3가지는 무엇인가요? 건강한 췌장을 위해서는 일단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은 식사,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은 식사를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과일 식사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과일 속에 효소나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모든 것들이 췌장이 전혀 지치지 않고도 아주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흡수가 잘 됩니다. 소화 효소가 필요가 없는 식사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는 과일 섭취하는 습관 이것이 건강한 췌장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나에게 맞는 채소 섭취입니다. 채소를 늘 신선한 상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쌈채소나 양상추나 이런 것들은 신선하게 드시되 당근이나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뭔가 이 식물 세포벽이 단단한 이런 채소들은 잘 익혀서 익힌 채소로 드셔도 좋습니다. 효소가 파괴되지 않냐, 비타민 없어지지 않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이 단단한 식물세포벽을 통과해서 익혀야만 나오는 영양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채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소화가 굉장히 안 되고 가스가 많이 차는 또 굉장히 살이 빠진 이런 암 환자의 경우에는 채소 섭취를 정말 익혀서 소량 드시거나 채소 섭취 대신에 살이 잘 찌게 해주는 식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채소는 생으로 먹는 채소 일부와 익혀서 먹는 채소를 구분해서 드시고 너무 말랐을 때는 채소 섭취도 지나치게 많이 하시지 않는 식사 조절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당뇨, 또 췌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소화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하는 건데요. 볶은 곡식 밥상입니다. 현미 식사가 좋다, 현미 잡곡이 좋다, 누구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현미가 소화가 또 안 됩니다. 현미의 그 껍질이 위장, 점막이 매우 약한 분들은 스크래치를 내서 위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곡식을 쪄서 다시 한번 구워서 소화가 아주 잘 된 형태로 만든 볶음곡식 밥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하루에 한 끼는 이 볶음곡식을 굉장히 잘 먹고 있는데요. 소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식곤증도 없고 에너지 전환율이 좋아서 밥을 과하게 반찬이랑 먹지 않아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체력이 잘 유지가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볶음곡식 밥상도 잘 활용해 보시면 췌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췌장을 만드는 식품은 뭐가 있을까요? 네, 췌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 맛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쓴맛,
성분이 있는 음식이고, 두 번째는 신맛 성분이 있는 음식입니다. 쓴맛 성분이 있는 것은 당뇨에 아주 좋은 채소가 있는데요. 여주라는 이제 채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먹는 채소는 아닌데 일본의 그 장수마을, 장수동네에서는 흔하게 먹고 있는 거죠. 여주의 쓴맛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쓴맛 성분이 있는 방울 양배추도 췌장에 도움이 되고요. 쓴박이나 도라지나 고들빼기 같이 쓴맛 성분 있는 나물, 채소들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신맛 성분도 췌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토마토, 매실, 오미자, 또 천연으로 만든 식초들도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쓴맛과 신맛 성분으로 더 강한 췌장 건강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중 아침 식사에 대한 찬반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은 아침을 임금님처럼 화려하게 먹어라, 어떤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면 아침에 아예 안 먹기도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양상의 식사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몸의 세 가지 리듬에 맞춰서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는 몸을 쉬어주는 식사가 좋다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우리 몸은 깨어나서 충분히 소화기관이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워밍업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아침 시간, 오전 12시까지의 시간인 거죠. 이 시간만큼은 소화기관의 하나인 췌장, 소화효소도 만들고 인슐린도 만들어내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관인 췌장을 쉬어주게 하는 겁니다. 굶으라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굶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우도 너무 깐깐하고 너무 독한 건강식은 못해요. 배고픔을 막 참아가고 맛없는 것만 먹는 이런 건강식은 저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건강식은 좀 맛있게 먹어야 되고,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건강식, 제가 저희 가족과 8년째 하고 있는 건강식이 바로 아침 과일 식사입니다. 아침 과일 식사의 경우에는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것이 바로 소화기관을 쉬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소화기관에 영양소까지 같이 준다라는 점입니다. 그냥 쉬기만 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왕이면 쉬면서 소화기관이 일을 안 하면서도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으면 이제 소화기관이 이제 낮에 점심과 저녁 식사에 잘 소화효소도 만들고 잘 움직이고 일을 정말 잘하겠죠. 그래서 쉬면서 영양소를 공부해주는 식사가 바로 아침 과일 식사입니다. 특히 이제 췌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혈당만 지킬 게 아니고 췌장이 부하되지 않도록 과로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췌장의 경우에는 바로 인슐린 호르몬이 운반하는 당분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인슐린이 있어야만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쌀밥의 경우,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쌀밥 문화니까 쌀밥의 경우에는 당분이 다 포도당으로만 바뀝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과일의 경우에는 포도당보다 과당과 자당이라는 다른 천연당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도당 한 30%, 과당, 자당 한 30%. 과일마다 좀 다르고요. 과당과 자당의 경우에는 인슐린 호르몬 필요가 없이 우리 몸에서 당분으로 이용이 됩니다. 특히 과당의 경우에는 간에서 이 과당을 바로 사용해서 에너지 효율로 치면 1등급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슐린 필요도 없이 간에서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이거를 액상 과당의 과당으로 생각해서 간에서 중성지만 합성한다, 요 논리가 아니고요. 그 과당은 잊어주시고 합성과당, 액상과당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일의 천연당, 자연당인 과당입니다. 이 과당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운동선수들이죠. 운동선수들이 운동 전후에 때로는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도 달리면서도 바나나 먹잖아요. 먹으면서 바로 간에서 에너지로 만들어서 힘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췌장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췌장을 보호해주면서 영양소까지 전달해주는 것은 아침 과일 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또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장기가 간인데요. 간에 필요한 영양제가 비타민 A, C, 다양한 식물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이것이 또 어디 들어있어요? 바로 과일 속에 들어있잖아요. 소화기관 자체를 쉬게 해주고 영양소도 공급해주는 것은 아침 과일 식사. 췌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췌장도 보호해주는 식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무게와 이 췌장의 비율을 조사했을 때 비율이 0.14%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말과 소와 양 그리고 유인원들을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 그 몸무게와 췌장의 비율이 0.02%, 0.04%, 0.01%에서 굉장히 사람보다 차지하는 췌장의 크기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특히 거기서 이제 유인원들은 사람보다 무려 7배나 더 적었어요. 췌장의 비율이. 자, 그 말은 소나 말이나 양이나 유인원들의 경우 그래서 식물성 음식을 주로 먹잖아요. 식물성 음식을 먹으면서 가공 식사나 양념이 된 식사, 사람들이 먹는 이런 가공식과 가열 조리된 음식을 먹지 않다 보니까 자연 성분에 들어있는 효소도 먹으면서 췌장이 지나치게 소화 효소를 만들 필요가 없는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주로 가공식, 가열, 조리식이 더 많잖아요. 자연식 잘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가공식, 가열, 조리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소화효소는 많이 필요합니다. 소화효소가 많이 필요하면 췌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죠. 일을 많이 하면 심장도 너무 많이 지나치게 되면 심비대라는 것이 일어나듯이 췌장도 췌장 비대가 일어납니다. 가장 해박적 구조로 비슷한 유인원과 비교했을 때 무려 7배나 사람이 더 췌장 비대가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췌장 비대가 일어나지 않는, 췌장의 사이즈가 커지지 않고도 그냥 원래의 췌장으로 잘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식사법이 우리가 원래 본능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식사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장 나쁜 것은 과식 그리고 가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식과 가공식품 자체가 일단 소화시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췌장이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그럼 췌장이 좀 일을 좀 적게 한다? 바로 떠오르는 것이 소식이긴 하죠. 또 많은 분들이 소식하면 장수한다를 또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췌장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식처럼 그래도 좀 너무 적당히 배부르게 먹으면서 또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연식 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 콩류 이런 통곡식 같은 식물성 위주의 음식을 먹으면 일단 소화가 조금 편하고 소화 효소가 이미 들어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췌장이 일을 덜 하게 되죠. 밥보다 당지수가 더 낮은 저당도 과일을 꼭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과일 자체 안에 효소가 이미 들어있고 이걸 소화시키려고 췌장이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췌장을 쉬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꼭 한 끼 정도는 과일 식사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췌장의 과부하를 줄여주는 거죠. 실제 환자들 소화 효소도 안 나오고 누워있고 이런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너무 지쳐있고 움직일 힘도 없고 소화도 어렵다 이렇게 좀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라면 과일 식사를 꼭 권해드립니다. 실제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 성장, 분열, 재생합니다. 저는 4개월이면 적혈구 세포가 한번 바뀌어서 피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리고 뼈를 제외한 나머지는 약 1년 정도면 한번 바뀌는데요. 췌장도 역시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혈당에 안정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관리한다라면 정말 죽어가던 췌장세포도 다시 살아나고 췌장에 특히 베타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400, 600이었던 분도 떨어지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췌장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식사법으로는 100세 이상의 만성질환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블루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존에서는 주로 어떤 음식을 많이 먹을까? 제가 이번에 이제 책도 번역을 했는데 블루존에서는 일단은 거의 90% 이상 식물성 음식을 먹습니다. 고기를 약간 먹는 블루존도 있었어요.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는 하루에 약 50g 정도 그 미만의 돼지고기 수육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양이 아니죠. 주로 먹는 음식을 봤더니 일단 과일, 채소, 그리고 고구마나 호박이나 옥수수 같은 그런 뿌리식품 또 구황작물을 먹고 그 다음에 통곡식을 먹되 20% 미만 정도로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안 먹고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소화 효소를 많이 자극하지 않고 영양소를 쉽게 공급해주는 식사를 하면 췌장세포도 다시 재생을 할 수 있고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블루존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먹었던 것이 과일은 정말 빠지지가 않았고요. 채소는 주로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잘 익혀서 소화를 돕는 그런 채소 식사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무려 62% 하루 식사의 62%가 고구마였습니다. 네, 고구마는 제가 많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보니 쌀밥보다는 통곡식보다는 비교적 소화가 쉬운 음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많이 먹고 쌀은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는 정도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췌장이 지금 빠르게 건강을 복구해야 된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통곡식도 거의 드시지 않게 줄여주거나 아주 소량만 드시게 합니다. 대신 에너지를 내는 음식으로 일단 아침에는 과일 식사, 채소는 잘 좀 익혀 드시면서 소화를 좀 편안하게 하면 좋고요. 그리고 고구마나 단호박 이런 것들을 먹고 몸에 염증을 줄여주고 또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좋은 기름, 올리브유 또는 들기름 그리고 견과류 이런 것들을 잘 드시면 좋습니다. 일단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음식의 그 성분들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이것을 먹었을 때 얼마나 소화기관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느냐, 일을 적게 해도 잘 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 소화기관의 일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관을 지나치게 혹사시켜야 되는 음식이라면 절대 성분이 좋아도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분보다 식사법이 더 중요하고 소화기관이 힘들지 않게 그 음식 자체로 효소가 보충이 되면서 소화가 쉽게 되는 그런 식사가 췌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식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췌장이라 하면 사실 많이 사용하는 위장이나 간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췌장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소화불량이 일어나고요. 체력이 떨어지게 되고 노화도 가속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췌장이 지친다 하는 것은 일단은 음식을 과식하게 될 경우,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도 많이 먹을 경우, 고기를 또 많이 먹을 경우에 췌장이 지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증거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췌장의 크기는 소나 말이나 양이나 특히 사람과 비슷한 유인원에 비해서 매우 큽니다. 이 크기가 매우 큰 이유는 원래부터 커서가 아니고요. 소화시키는 데 있는 소화효소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다 만들어내는 장기로 너무나 소화효소를 늘 자극을 하기 때문에 췌장 비대가 일어난다는 거죠. 유인원, 우리 해부학적 구조가 99% 일치하는 유인원에 비해서 사람의 췌장이 무려 7배나 더 큽니다. 그 이유는 탄단지 소화효소도 만들고 또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인슐린이나 글루카곤도 같이 만들어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췌장을 지치게 되는 그런 식사를 계속하게 될 경우 소화불량이 일어나서 췌장이 점점점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췌장이 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식사할 때마다 활성산소가 또 너무나 많이 또 일어나게 되고 활성산소로 인해서 또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 또 고기나 우리가 빵이나 이런 쉽게 많이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당독수가 또 많이 늘어나는 몸이 됩니다. 몸이 산화가 돼도 안 좋고요. 당화가 일어나도 안 좋습니다. 이 산화와 당화는 노화를 가속화하는 우리 몸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당독수가 또 많아지게 될 경우 이걸 또 해독해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노화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산화, 당화가 많은 음식은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고 있는 라면, 햄버거, 치킨, 피자, 구운 고기, 맛있게 만들어낸 이런 달콤한 빵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췌장이 지치면 노화가 빨라지고 또 소화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와서 당뇨병, 또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당뇨와 치매의 상관관계가 많아지고 있죠. 둘 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공통 분모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다양한 뇌질환과 인슐린의 저항성이 꼭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면 뇌도 건강하게 만든다. 또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